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잠시 주춤했던 국내 기름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평균 휘발유 값이 리터당 1,800원을 넘었는데요. 사태가 길어질 경우 2,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6주 연속 올랐습니다. 2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739.8원. 지난주 대비 20원 넘게 올랐습니다.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유류세까지 내리며 잡으려 했던 기름값이 다시 치솟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에는 30만 원 정도 유류비가 들었는데 이번 달에는 40만 원 정도 좀 유류비가 드는 것 같고, 또 이제 전월달에 비해서 이제 기름을 채우는 게이지가 이제 반칸 정도 덜 채워지는. SUV나 트럭에 주로 쓰이는 경유 가격도 지난주보다 24원 넘게 올랐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기름을 넣는 배달 운전자의 부담은 커집니다. 한 달 주유비가 한 5, 60이 하던 게 이제는 뭐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고 하면 되게 소금으로 자영업만 하는 사람들은 많이 힘들죠.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주 대비 2.9달러 오른 배럴당 95달러.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배럴당 한 100달러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을 경우 2012년 이후 10년 만에 국내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러시아를 향한 국제사회 전방의 금융제재 수위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러시아 주요 은행들과의 거래를 멈추는 등 제재에 동참하기로 했고, 러시아 경제는 벌써 휘청대고 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슈퍼마켓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으려는 주민이 한꺼번에 몰린 겁니다. Уже с четверга все бегают от банкомата к банкомату, где что появляется. Ну, кому-то везет, кому-то нет.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30% 폭락하며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자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달러화로 환전하려는 수요가 폭발한 겁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닥칠 거란 우려에 생필품 사재기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Понятно, как будут закупаться продукты и прочее, если SWIFT отключен, то есть там трансферты все зарубежные оплачиваются по картам, как это все будет закупаться.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는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폭락 우려로 러시아 증시가 이틀째 휴장한 가운데 뉴욕 증시에선 러시아 회사의 주식 거래가 일제히 중단됐습니다. 러시아판 구글로 불리는 얀덱스와 러시아 최대 철강 기업 메첼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 중앙은행과 재무부, 또 러시아 국부펀드와의 거래를 전면 차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은행의 스위프트 배제 조치에 동참하기로 한 우리 정부도 러시아 주요 은행과 거래를 중지하고 러시아 국고채 투자를 중단하는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경제 고립에 처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외화 반출을 금지하는 등 외화 통제에 나섰지만 제재가 길어질 경우 채무 불이행 사태까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휘발유 값이 크게 오르면서 미국에선 주유소나 남의 차에서 기름을 몰래 빼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한 남성이 길에 세워져 있는 트럭으로 걸어갑니다. 트럭 연료통에 든 기름을 훔치기 위해서입니다. 연료 탱크에 직접 구멍을 뚫어 기름을 훔쳤습니다. 남성이 빼간 기름은 7리터. 미국 서부 최근 기름값으로 계산하면 우리 돈으로 약 15,000원치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며 기름을 도둑맞는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 밑으로 들어와 드릴을 이용해 구멍을 뚫고 휘발유를 꺼내는 데는 최대 3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비교적 차 아래 공간이 넓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나 트럭이 주로 범행 대상입니다. I think it's horrible, for that, for $20, $30, it causes people a lot of stress. They can't go to work. It's like everybody's having trouble. 피해를 당할 경우 자동차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연료 탱크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250만 원. Once you drive, maybe you can go up to a mile, maybe 2 miles, and the car will start middle of the road. You might get hit from the back, the car might explode, it could happen anything. 주유소 기름 탱크를 공략하는 도둑도 있습니다. There's been reports of people siphoning gas directly out of their tanks, putting a hose down into the gas tank and sucking it out.
전문가들은 이런 피해를 피하려면 차를 거리에 세우지 말고 주차장이나 차고에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세계 최대 밀 생산국 가운데 한 곳인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의 여파는 우리 삶 가까이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밀가루 값이 크게 오르면서 빵집이나 중식당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 부담이 커졌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23년째 동네 빵집을 운영해온 송종성 씨는 수입산 유기농 밀가루로 빵을 만듭니다. 한 4개월, 5개월 정도뿐이 안 되죠. 그 사이에 한 30%가 밀가루 값이 올랐어요. 좀 많이 힘들지요. 사실상 중단이 된 재료들도 있고요. 거의 수입이 의존하다 보니까 밀가루는 더 걱정을 많이 하게 되지요. 지난해 11월 수입산 밀가루 20kg 가격은 42,000원이었는데 지난주에는 54,000원으로 넉 달 만에 약 30%가 올랐습니다. 3년째 빵 가격을 올리지 않았는데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길어진다 그러면 더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가격을 올려야 되겠죠. 이미 가격을 올리기로 결정한 가게도 있습니다. 밀가루를 많이 쓰는 중식당 등도 비상입니다. 주말에는 뭐 2포 나갈 때도 있고 이렇게 한 달에 한 40포 정도는 쓰니까 잘 나오면 뭐 한 25, 30도? 근데 지금은 거의 10%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엔 또 재료값도 많이 올라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밀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수출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쟁으로 수출이 꽉 막힌 겁니다. 어제 기준으로 밀의 국제 가격은 톤당 388달러입니다. 지난해 평균보다 이미 50%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 7일에는 475달러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기후변화와 코로나19로 곡물 가격은 최근 몇 년간 오름세였습니다. 대부분의 밀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선 특히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쟁이 길어지면서 옥수수 등 다른 곡물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어 조만간 식탁 물가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유럽의 빵 바구니라고 불릴 정도로 곡식이 많이 나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밀 가격 등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반기 먹거리 물가가 20%나 오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나옵니다. 러시아가 우리 식탁도 함께 공격한 셈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월드뉴스 W 윤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를 찾은 EU 정상회의 의장단. 저장탑에 가득 찬 밀과 옥수수를 시찰하는 표정이 어둡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들어오는 무기를 차단하기 위해 오데사 항을 집중 공습하면서 곡물 수출길도 막힌 겁니다. It's an almost grotesque situation that we see at the moment in Ukraine. There are nearly 25 million tons of grain that could be exported, but they cannot leave the country simply because of the lack of infrastructure and the blockade of.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곡창지대로 유럽의 빵바구니로 불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수출하는 밀은 전 세계 교역량의 14%, 해바라기유는 43%나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 침공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Troops have destroyed storage capacity and that they're looting the storage grain. 여기에 비료값 등 원가 상승에 남성들이 전쟁터로 끌려가면서 일손 부족까지 씨 뿌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성 사진에 초록색이 짙을수록 농작물이 풍부하다는 건데 지난해에 비해 올해 우크라이나 지역 색깔이 확연히 옅어졌습니다. 이를 분석한 업체는 우크라이나 밀 생산량이 작년보다 최소 35%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미 올 3월 밀의 국제 가격은 전년 대비 최대 82%나 올라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Prices for food has increased drastically because Ukraine is one of the main producers of wheat.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우크라이나 변수로 인한 상승분은 아직 국내 소비자 물가에 반영조차 안 됐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가지고 3월 초에 많이 올랐던 그 부분이 반영되면 거기에 3에서 6개월, 7개월 이렇게 걸리거든요. 밀 생산 세계 2위인 인도도 자국 수급을 위해 밀 수출을 금지한 상황. 여기에 고유가와 환율 상승까지 더해지면 식탁 물가는 예측하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밀, 옥수수, 콩 이게 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금년 대비로 하면 20% 이렇게도 도출 숫자가 식품 물가가 내년에 오를 요인이 생긴다. G7은 식량 위기를 전쟁으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The hybrid war is not only by tanks and air missiles, not only with fake news and propaganda, but also it's a food war, which we can see around the world already. 하지만 육로 이송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대안이 되기 힘듭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오늘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인류 파괴와 살상뿐 아니라 물가까지 폭발적으로 올려놨습니다. 기름값 급등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죠. 전 세계 물가가 어떤 상황인지는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인 수블라키. 고기를 꼬치에 꽂고 빵을 곁들여 먹는 음식인데 밀 가격이 오르면서 쉽게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됐습니다. 레바논에서는 주식인 빵을 암시장에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2019년에 25배가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밀의 90%를 우크라이나에서 사오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흑해가 봉쇄되면서 밀 수입이 중단된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공급량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원래 식량 사정이 좋지 않았던 남미와 아프리카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거리 곳곳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늘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É uma situação preocupante, o nível mais alto da série, e estamos com um choque de insegurança alimentar global, porque o preço dos alimentos está sofrendo não só com a guerra na Ucrânia. 전쟁은 에너지 가격에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러시아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주요 수출품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 때문에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은 우크라이나 침공 전 올 2월 배럴당 90달러였는데 최근엔 배럴당 12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유럽에선 이미 공장들이 에너지 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하거나 문을 닫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곡물을 많이 수출하기로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으로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곡물을 저장해 놓은 시설이 폭격을 당해 잿더미가 된 위성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공격을 했고 심지어 약탈까지 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 연안에 위치한 미콜라이우 항의 한 곡물 저장소입니다. 지난달 31일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시설이 지난 7일 위성사진에서는 새까만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앞서 동부 루베즈노의 지역에 있던 곡물 저장시설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군이 의도적으로 곡물 창고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곡물을 다른 나라에 팔기 위해 훔쳤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About 500,000 tons of grain has been stolen by Russians. 터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한 기자는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러시아의 곡물 약탈 의혹에 대해 기습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Что из украденного в Украине помимо зерна России уже удалось продать? Еще раз.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군이 곡물 운송을 막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서 밀을 5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곡물은 대부분 흑해를 통해 수출되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그 길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세계 식량기구는 이번 전쟁으로 전 세계적인 식량난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주요 곡물 수출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5달째 이어지는 전쟁으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수천만 톤의 곡물이 갈 곳을 잃었고 전 세계 곡물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그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김민관 기자가 우크라이나의 한 농장에 나가 있습니다. 자, 김민관 기자, 뒤로 밀밭인가요? 정확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저는 우크라이나 예르키우치의 한 농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국기의 상징색인 노란색이 밀을 뜻할 정도로 세계적인 주요 곡물 생산지역입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이 땅 바로 밀과 옥수수 등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5제곱킬로미터에서 1000톤의 밀이 수확될 만큼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2주 뒤면 이 가을철 수확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올 한 해도 보시는 것처럼 농사가 상당히 잘 이루어졌지만 농부들의 표정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수출길이 막힌 상황인데요. 그 때문에 창고 안에서 평소 같으면 텅 비어 있어야 할 창고 안이 밀과 옥수수 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이곳의 수출량은 5분의 1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을철 수확까지 이루어진다면 많게는 수천만 톤의 곡물이 썩거나 버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뭐 그렇게 되면 안 될 텐데 뭐 해결책이 있습니까? 네, 결국 우크라이나의 바닷길이 열려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항만도시인 오데사를 통해 흑해를 거쳐 전 세계로 곡물을 수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교전 중인 상황입니다. 다행히 최근 우크라이나가 흑해 요충지인 뱀섬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 러시아와 곡물 수출 문제를 놓고 협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엔에 따르면 올 수확철 우크라이나에서 약 5천만 톤의 곡물이 추가 수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곡물 수출 문제가 제때 해결되지 않는다면 많게는 수천만 톤의 곡물이 썩거나 버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예르키우치에서 김민광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겨울을 앞둔 유럽엔 맹추위에 대한 공포가 들이닥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온수가 끊기고 난방도 19도 이하일 때만 켜는 등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남의 나라 얘기로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월드뉴스 W 윤서령 기자입니다. 바닷속에서 거대한 흰 거품이 올라옵니다.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천연가스 수송관 노르트스트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가스가 누출된 겁니다. 러시아가 일부러 폭발시킨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로써 매년 550억 톤이 공급되던 천연가스 수입망은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한때 5배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천연가스 소비의 3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해온 유럽은 1970년대 석유 파동 이상의 에너지 대란에 휩싸였습니다. 1970년대 석유 위기 같은 것들은 당시에는 석유만 위기였고요. 근데 지금은 석유 위기과 동시에 천연가스의 위기이고 천연가스가 부족한 건 전기의 위기까지도. 프랑스는 에펠탑을 1시간 일찍 등을 끄게 하고 공공기관은 온수를 끊기로 했습니다. 난방은 19도 이하일 때만 틀고 샤워는 5분 이내에 빨리 끝내달라고 정부 차원에서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자발적인 움직임도 많습니다. 네티즌들은 변기물은 3번 중 1번만 내리고 있다거나 샤워를 해보니 6분 21초가 걸렸다는 경험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I come 20 times a month, that's £1 a day for the gym, but actually if I'm showering here, I'm using their heating, I'm using their water, and I can use their electricity to dry my hair. So actually I'm probably in profit. 영국 정부도 올겨울 하루 3시간씩 전기 공급을 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t's first of all making sure that people aren't facing gargantuan energy bills this winter. People were facing bills of up to £6,000. We're now making sure that the typical household doesn't pay more than £2,500. 지난 여름 에너지를 아끼자더니 제트스키를 탔던 게 발각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요즘 공식 석상에서 목까지 덮어주는 터틀넥을 입으며 에너지 절약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화가 난 유럽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Die Energiekosten steigen. Wir haben Gasheizung und weiß noch niemand, was das kosten wird. 더 큰 문제는 내년입니다. 재고가 바닥나는 내년 2, 3월엔 진짜 고비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This winter is difficult, but next winter may also be very difficult. 뒤늦게 대책을 찾고 있지만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호주, 카타르 등은 기존 계약 물량이 꽉 차 있는 데다가
LNG를 운반할 배를 확보하는데도 2~3년은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LNG를 기체로 바꾸는 기화기지를 짓는데도 지금부터 3년은 필요합니다. 연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도 이런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가격 인상에 환율 상승분까지 더해져 부담이 더 큽니다. 전혀 실감을 못하는 게 가격이 안 오르거든요. 이게 그러면 한전의 적자, 그다음에 가스공사의 미수금 이렇게 잡히고 있는 거죠. 가격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정부가 좀 주시고 비싼 자원이다. 그래서 좀 아껴 쓰자라는 걸 시민들과 기업들하고 같이 이제 동참하는. JTBC 윤서령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으로 천연가스 대란이 이어지는 유럽의 한 식당에서 에너지 할증료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밥값은 올리지 않지만 한 사람당 1유로씩을 더 받겠다는 건데요. 가스 부족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올겨울은 어느 때보다 더 추울 거라는 전망입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음식 준비가 한창인 벨기에 브뤼셀의 한 체인점. 손님이 들어오자 직원이 양해를 구합니다. To help us to survive, to be there after the crisis, and so that we could ask them that €1 per person. 가격을 인상하면 손님들이 줄어들 수 있어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The extra cost of energy was roughly €100,000, and I knew that we have roughly 100,000 customers per month.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메가와트 시당 50에서 70유로 선에서 지난 8월 338유로까지 올랐습니다. 현재는 대체재인 LNG 수입이 늘면서 가격은 떨어졌지만 등락폭이 큽니다. 이 식당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유럽연합 본부. 각국 정상이 가스 가격 상한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프랑스는 빨리 도입하자는 반면 최대 소비국인 독일은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해법을 내지 못하면서 시민들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A lot of people have to make the choice between to eat, to have a house, and or to pay the bill of electricity.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푸틴이 원하는 게 바로 유럽연합이 분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